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지표는 예상보다 괜찮았었고 여기에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 보셔야 될 뉴스들 6가지 모아봤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성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과 신경전을 캐나다만큼은 아니지만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양회가 폐막을 했고 계속해서 5%대의 성장을 자신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국내주와 관련된 수혜주들도 조금 체크를 같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실적과 관련해서는 CJ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올해 실적과 영업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앱 클론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개선된 카티 치료제와 관련해서 성공 여부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모닝뉴스입니다. 수요일 개장 전까지 중요한 6가지의 뉴스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세 맞불이 현지 시간 11일 예고됐다가 철회되는 등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회사인 양회가 전일 폐막했습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도 삼성전자가 미래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K뷰티 열풍에 힘입어서 CJ 올리브영이 지난해 약 4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10일 중국산 배터리를 타깃으로 한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앱클론이 국내 기업 최초로 카티 치료제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에 성공하며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만나봅니다. 미국이 내일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깁니다.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관세를 2배로 올리려다가 철회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의 추가 요금 부과를 잠정 중단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내일부터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에 원래 시행하려던 25% 관세에 25%를 추가해서 총 50%를 매길 것을 상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에 25% 수출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됐는데요. 이에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이날 대미 수출 전기에 대한 할증료 부과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미국도 캐나다산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몇 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미국은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우리 금융당국은 철강 산업 외에도 반도체나 자동차 등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적 관세와 보조금 압박 영향권에 놓인 업종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 톤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무관세 쿼터가 없어지고 전체 대미 수출 물량에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의 비중은 약 13%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알래스카 LNG 사업 기대감과 함께 중국의 대규모 철강 감세 예고까지 겹치면서 철강주들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회사 양회가 11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을 끝으로 총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전인대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정부 업무 보고를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예산안과 전인대 대표법 개정안 등도 이날 의결됐는데요. 관심을 모았었던 민영경제 촉진법의 개정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폐막식에는 전인세 수장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은 호흡기 감염으로 불참했는데요. 당국은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 총생산의 4%로 상향했고 5조 6,600억 원 위안의 재정적자를 감수한 채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관심을 모은 과학기술의 정책으로는 체화지능과 6G, 휴머노이드 로봇, AI 스마트폰 PC, 인재투자 등 전략산업 영역 지원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 예산 10% 증액이 제시됐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 수장은 무역 전쟁을 개시한 트럼프 행정부에 강하게 맞서겠다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국내에서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뉴스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코스맥스와 LG 생활건강 등 화장품 관련주들과 함께 또한 면세와 관광 관련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의 뉴스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미래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공시한 2024년도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약 35조 원으로 전년보다 약 7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작년 시설 투자비는 총 53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천억 원 늘어났고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비 모두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재고 규모는 전년과 비슷했는데요. 실적 부진에도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K뷰티 열풍에 힘입어서 CJ 올리브영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의 지난해 매출은 4조 7,899억 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업계는 올리브영의 매출 4조 원 돌파를 예상하는 분위기였지만 올리브영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5조 원을 육박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4,702억 원으로 전년보다 35% 늘어났는데요. 1999년 영업을 시작한 CJ 올리브영의 매출은 17년 만인 2016년 1조 원을 돌파하고 이로부터 5년 만인 2021년에 2배인 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이 2조 원에서 2023년 3조 8천여억 원으로 늘어나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1년 만에 매출이 9천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CJ 올리브영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 급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올리브영의 지난해 외국인 매출은 전년보다 140% 증가했습니다. 189개 국적의 외국인이 매장을 찾았고 942만 건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소식으로 CJ 역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인 CJ는 올리브영을 포함해서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CJ푸드빌, CJENM 등 글로벌 사업 확장과 OTT 미디어 사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는데요.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주가는 상승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빠르게 단기 조정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는 10만 5,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올해는 미국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의 호조세에 힘입어서 지주회사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10일 중국산 배터리를 타깃으로 하는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내 보안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에 자금이 들어간 경우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DHS가 승인권을 통해 구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배터리 분야에서 첫 비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으로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소법의 대상으로는 칼티와 비아디, 엠비전 에너지, EVE와 고션 하이테크 등 6곳으로서 모두 중국 배터리 선두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ESS 프로젝트가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중국산 배터리를 규제하면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이나 일본의 파나소닉 등으로 주문이 몰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용 LFP 배터리 양산에 들어갔고 삼성 SDI와 SK온 역시 LFP 생산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앱클론이 지난 2월 국내 기업 최초로 칼티 치료제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해결하지 못했던 칼티 치료제의 짧은 지속 효과 문제를 앱클론이 먼저 풀어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앱클론은 오는 6월 말까지 칼티 치료제 파이프라인 AT101의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분석을 마친 뒤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임상 일상의 추적 관찰 결과 분석 역시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속 효과가 월등하게 길다는 것이 재확인되면 추가 기술 이전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클론이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는 7.64%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장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